안녕하세요. 홍씨의 출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지금 르노 아르카나 이테크 하이브리드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보통 아르카나 하이브리드를 보시는 분들은 연비를 가장 궁금하게 여기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어제까지도 탔었는데 어제는 촬영을 못 해가지고 이 르노 아르카나 이테크를 3일 동안 출퇴근용으로 데일리카로 타고 다니면서 진짜 실연비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퇴근을 하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항상 출퇴근길이 극악의 정체 구간이에요. 심지어 지금 오후 9시 18분인데도 불구하고 신호도 많고 차량 통행도 많아가지고 늘 이런 식입니다.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주행 모드는 에코 모드로 다니면 당연히 연비에 도움이 되겠지만 일부러 에코 모드로 다니고 있지 않아요. 드라이브 모드 그냥 기본적인 마이센스 모드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 아르카나 이테크에는 B 모드가 있습니다. 바로 이 B 모드를 사용하면 회생제동이 같이 개입이 되는데요. 엑셀 페달 가감속만으로도 원 페달 드라이빙처럼 속도를 높였다가 낮췄다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막히는 구간에서는 B 모드로 다니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고속 주행을 할 때는 B 모드가 살짝 불편했어요. 지금 이 트릭 컴퓨터상에 221km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탁송을 받으면서 그 탁송 거리까지 포함이 된 거고, 제가 운전을 한 거는 그래도 한 150k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어제부터 탔었거든요, 이 차를. 아무튼 제가 150km 정도 그냥 일반적인 출퇴근용으로 탔을 때 트릭 컴퓨터상 연비는 19.5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르카나 이테크는 공인 연비가 18인치 기준으로 리터당 17km 정도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진짜 오늘 완전 막 타고 막 스포츠 모드에 사실 또 좀 약간 밝기도 했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연비가 19.5km면 상당히 잘 나온 편에 속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쟁 차종이라고 볼 수 있는 코나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니로 하이브리드, 물론 방금 언급한 두 차량들도 연비가 거의 20km대가 나오거든요. 진짜 잘 나옵니다. 근데 이 아르카나 이테크도 두 차량 못지않게 연비가 상당히 잘 나와요. 제가 막 밟아가지고 지금 연비가 19km대인 거지, 조금 연비 주행을 하면은 금방 20km대가 넘게 나옵니다. 이 클러스터에 보면은 내가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는지 엔진으로 주행하는지 약간 삼자대면처럼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콘이 배터리, 엔진, 구동, 그 바퀴 이렇게 딱 세 개가 있어가지고 엔진으로 구동이 될 때는 화살표로 표시해주고요. 모터, 전기 모터로 주행할 때에는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뭔가 이 르노만의 감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클러스터의 디자인은 9XM3랑 비교했을 때 약간의 디테일을 제외하면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디자인이 아주 약간 달라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아르카나는 파워트레인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6 GTE가 있고요, TC260,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하이브리드, 이렇게 3가지 파워트레인이 있는데요. 세 차종 모두 연료통은 50L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고 있는 이테크도 하이브리드 차량이긴 하지만 이 50L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득 주유했을 때에는 거의 한 870km 정도를 주행을 할 수 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진짜 막 연비 장인이신 분들 있잖아요. 저도 사실 맘먹고 연비 운전하면은 정말 기깔나게 뽑을 수가 있는데, 아무튼 연비 장인이신 분들은 이 아르카나 하이브리드로 1000km까지 주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소형급이면은 또 공차 중량도 가볍잖아요. 차 무게 자체도 가벼우니까 안 그래도 연비가 잘 나오는데 또 이제 전기 모터까지 결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유지비는 정말 다른 차를 탔을 때보다 월등하게 덜 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아르카나 하이브리드는 트림이 총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이코닉 디자인 패키지라고 가장 최고 트림의 가죽 시트하고 이 360도 어라운드 뷰랑 보스 사운드가 들어가 있어서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거의 풀옵에 준하다 보니까 차량 가액은 3,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풀옵션일 경우에 3,400만 원인 거고, 어느 정도 트림으로 사시면은 가장 가성비 있게 하이브리드 차량을 신차로 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3천만 원으로
신차 하이브리드를 사려면은 선택지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9XM3하고 비교했을 때에도 아르카나가 조금 더 옵션 사항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약간 저렴해졌습니다. 가령 9XM3 시절에는 요 E 시프터라고 하거든요. 이 전자식 시프터를 가지려면은 옵션을 추가를 해야 됐었는데요. 신형 아르카나로 오면서 이게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냥 트림 선택 하나만으로 전자식 E 시프터를 그냥 줘요. 그러다 보니까 풀옵션 가격으로만 비교를 하면은 구형에 비해서 오히려 저렴해진 게 맞습니다. 그래서 XM3 E테크가 처음 나왔을 때에는 아니 소형급인데 옵션 다 넣으면은 3,500인가 3,6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성비가 너무 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히려 지금 이 아르카나 기준으로는 다른 경쟁차들하고 비교했을 때 요즘 이제 신차들이 많이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좀 가성비로 다가갈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어제부터 타긴 했지만 오늘 이 첫째 날 퇴근길이고요. 내일은 출근을 하면서 다시 또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 짠! 오늘은 둘째 날 출근길입니다. 오늘은 거의 고속도로 위주로 주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트릭 컴퓨터상의 연비는 리터당 19.4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드라이브 모드는 마이센스 모드로 달리고 있고요. e세이브, 강제적으로 엔진 개입을 많이 시켜주는 e세이브 기능은 꺼놓은 상태입니다. 보통의 병렬 방식을 사용하는 풀 하이브리드는 이렇게 지금처럼 고속 주행에서는 연비가 다소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르카나 E테크는 이 모터가 두 개잖아요. 전기 모터가 듀얼 모터.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고속에서도 연비가 막히는 그래서만큼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막히는 길이든 고속도로든 이 도로 환경에 따라서 편차가 좀 적은 편인 것 같아요. 저는 현재 이 애플 카플레이를 실행시켜둔 상태입니다. 아르카나는 무선으로 폰 프로젝션이 가능해요. 그래서 선 없이 그냥 핸드폰만으로도 바로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근데 아르카나 자체가 기본 내비가 T맵이라서 그런지 뭔가 차이가 크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현재 이 지금 창이 제가 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실행시켜준 상태이고요. 여기서 아르카나 기본 내비로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기본 앱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색감? 컬러? 그 정도만 다르고 길 안내라든지 아이콘 디자인이라든지 표시되는 목록이라든지 기타 등등은 거의 다를 바가 없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뭔가 폰 프로젝션을 사용하는 의미가 큰 것 같진 않아요. 네, 큰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XM3에서 아르카나로 바뀌면서 이렇게 차키 디자인도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유광 플라스틱의 하얀색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좀 뭔가 저렴해 보이는 그런 자동차 키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형 같은 경우는 약간 무게감이 더해진 색감과 재질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새 로장조 엠블럼 자체가 너무 예쁘다 보니까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대신 기능은 구형하고 동일합니다. 차 열고 닫고 그 정도 기능이 있어요. 현재 고속도로라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를 시켜두고 다니고 있는 상태인데요. 뭔가 스무스한 것 같으면서 살짝 좀 와일드한 느낌이 있습니다. 정체될 때에는 그래도 비교적 스무스하게 서주고 있네요. 오늘은 제가 고속 위주로 주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차 급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이렇게 고속으로 달릴수록 이 로드 노이즈라든지 풍절음이 조금 시끌벅적합니다. 방금처럼 포트홀 구간에선 좀 승차감 손해도 있고 사운드를 울려 퍼지는 게 좀 많다. 그럴 때는 이제 이 오디오를 싹 켜놓고 즐거운 노래를 들으면서 드라이빙을 하면 되죠. 고속으로 조금 더 주행을 해서 그런지 현재 연비가 리터당 19.6km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막히는 길도 많이 가지만 고속도로 주행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디젤을 선택을 해야 되나 아니면 하이브리드를 타야 되나 굉장히 혼돈의 카오스일 때가 많은데 이렇게 이 아르카나 E테크처럼 고속에서도 연비가 잘 나오고 막히는 길에서도 연비가 잘 나오면 왠지 선택을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연비 자체만 보면 국산 동급에서 니로 하이브리드랑 코나 하이브리드랑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하거나 아주 조금 낮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제 기준으로 코나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니로 하이브리드는 연비가 앞자리가 일단 2였어요. 일단 20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폭 차이기는 하지만 뭔가 그래도 듀얼 모터가 들어가는, 모터 2개가 들어가는 직백열 방식의 아르카나 이테크가 조금 더 연비가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실제적인 숫자는 병렬 방식의 코나 하이브리드나 니로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도착지에 거의 다 와가기 때문에 이만 마무리하고 오늘 퇴근할 때 다시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그럼 안녕! 짠! 이번에는 2일차 퇴근길입니다. 현재 한 20km 정도를 왔고요. 거의 막히는 길 위주로 주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릭 컴퓨터상으로는 지금 현재 연비가 20.8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촬영을 하지 않았지만 오늘까지 총 3일째 타고 있는데 르노 아르카나 이테크는 거의 그냥 대충 다녔을 때 연비가 19km에서 20km 정도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에도 정말 부드럽게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뒷자리를 탈 일이 있어서 이 아르카나 이테크 뒷자리를 좀 탔었는데요. 9XM3랑 비교했을 때 하체 감각이 뭔가 조금 더 컴포트해졌다 라고 느꼈는데요. 2열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1열에서는 소형 SUV임을 감안하면 뭔가 승차감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2열은 좋다라고 편하다라고 말을 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특히 지금처럼 정말 포장이 잘 된 도로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안 좋은 길 있잖아요. 노면 상태 안 좋은 길. 그런 길을 연속적으로 갔을 때는 다이내믹합니다. 승차감이. 다이내믹해요. 그리고 이게 동급 이제 경쟁차인 코나 하이브리드나 니로 하이브리드는 이게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선택하면 또 2열 서스펜션이 멀티링크가 적용이 되거든요. 사실 근데 동급에서는 토션빔이 들어가나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가나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같은 멀티링크라고 하더라도 준준형급에 들어가는 것과 대형급에 들어가는 멀티링크가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김밥 천국에서 먹는 가장 기본 김밥에 들어가는 햄은 좀 약간 저렴한 거 막 수입육 들어가 있고 그런 거 넣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호텔 김밥 뭐 그런 것들은 되게 비싸더라고. 몇만 원. 그런 거는 뭔가 막 국내산 한우로 만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같은 김밥이지만 고기의 퀄리티가 다르듯이 준준형급에 들어가는 멀티링크와 대형급에 들어가는 멀티링크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같은 소형급인 아르카나와 코나 니로와 비교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멀티링크가 들어가는 코나나 니로가 조금 더 낫긴 해요. 근데 막 급을 상회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 조금 낫다. 정말 조금 낫다. 그 정도인 거고 일반적으로 그냥 이 자동차 전용 도로 있잖아요. 지금처럼. 그냥 이런 데를 갔을 때에는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내가 좀 약간 좀 읍면리에 산다. 그리고 집을 가는데 좀 비포장 도로가 많다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좌우 현가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멀티링크가 조금 더 좋지만 나는 도시에 산다 하시는 분들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르카나가 토션빔이 들어간다 해서 사지 않아야 될 이유라고 생각이 들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미묘하게 이 아르카나가 정숙도가 좀 안 좋아요. 저는 되게 다양한 차종들을 시승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이제 뭐 요즘 날씨가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이제 다른 옆에 있는 차들이 요즘 창문을 열고 많이 다니는 것 같은데 옆차의 노랫소리가 상당히 디테일하게 들리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제 차에 여기 아르카나에 노래가 켜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남의 차에서 나는 노래였습니다. 외부 소음 유입이 좀 많이 들린다. 그래서 남이 듣는 노래를 좀 훔쳐 들을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르카나는 1.6 GT랑 TC260 그리고 1.6 하이브리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1.6 GT는 가성비 트림이 가장 좋고 또 TC260은 2,900만 원짜리 트림 하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나는 아르카나를 보는데 TC260을 본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테크 이 하이브리드를 사시는 게 좀 더 가성비 있으면서도 만족감이 있게 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저는 풀옵션을 탔잖아요. 근데 이 디자인 패키지를 빼면은 6, 70만 원 정도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TC260을 2,900만 원 주고 사느냐 아니면은 디자인 패키지가 빠져있는 아이코닉, 그게 3,1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딱 200만 원 정도 차이인데 하이브리드를 사는 게 훨씬 더 나중에 봤을 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행거리가 좀 더 많으면 많을수록 하이브리드가 훨씬 이득이죠. 근데 저였으면은 200만 원 차이면은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300만 원이면 살짝 고민할 것 같은데 200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이브리드 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르카나 이테크는 타면 탈수록 만족감이 올라가는 차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두 번째 날 퇴근길을 맞춰보고 내일 마지막으로 셋째 날 출근길까지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봐요. 짠! 저는 셋째 날 출근길입니다. 오늘은 거의 고속도로 위주로 주행을 했고요. 에코모드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고속도로에 에코모드로 가서 그런지 저는 막 연비가 막 거의 막 제 나이쯤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현재 트립 컴퓨터상 연비는 20.3km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주행이다 보니까 전기 모터 주행을 하기도 하는데 좀 엔진 개입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엔진 개입이 많아질수록 연비가 쭉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른 하이브리드 차량들에 비해서 고속 위주의 연비가 꽤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속 주행 시에는 D모드가 조금 더 연비 향상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B모드를 사용했을 때에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연료 소비 효율이 한 32% 정도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히는 길에선 좋긴 한데 계속 직진하는 고속 주행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방금 이렇게 띵띵 울렸잖아요. 이거는 뭔가 이 카메라 센서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요. 전혀 금을 밟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 차선 정중앙에 맞춰서 진짜 잘 가고 있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 카메라가 차선 인식을 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나 자꾸 막 띵띵거리면서 너 위험하다 이러는 거예요. 나 너무 잘 가고 있는데 이럴 때 조금 억울합니다. 그리고 전기차를 제외하면 공조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나 안 사용했을 때나 하이브리드 차량에서는 연비 차이가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에어컨을 사용을 안 하고 연비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 바깥에 지금 보세요. 32도예요.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끄고 주행은 불가능했습니다. 양해해주세요. 제가 처음 이 4일 전에 아르카나 이테크를 받았을 때 주행거리가 총 460km 그 정도밖에 안 탄 차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700km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250km 정도 주행을 했거든요. 250km 정도 주행을 했는데 연료 탱크가 거의 닳지가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620km를 갈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연료 탱크가 50리터인데도 불구하고 전기 모터 주행이 정말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기름을 거의 안 먹습니다. 그냥 뭐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가는 수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 차가 연비가 한 자릿수가 나오는 차량이라서 이렇게 막 연비 막 20km 넘게 나오고 이런 차량을 볼 때마다 하이브리드로 바꿀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이 방향지시등 소리, 이거 뭔가 약간 가족오락관 소리 같지 않아요? 뭔가 10초 안에 뭐를 대야 될 것 같은, 예를 들어서 똥땅 똥땅 한 다음에 10초 안에 쌍떡잎 식물 5가지를 되세요 이러면은 뭔가 빨리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사운드입니다. 근데 요거는 9XM3 때도 동일했던 사운드인 것 같아요. 와, 앞에 지금 정차가 돼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요. 현재 D모드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좀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완전 정차를 하려면 브레이크 감도가 다른 차들에 비해서 조금 다릅니다. 뭔가 좀 더 세게 눌러줘야 되고 디스크를 잡아주는 이 캘리퍼가 뭐라 그럴까, 좀 딱딱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차량을 운영하시다가 이 아르카나 이테크를 타면은 브레이크 감도가 조금 익숙해지는 데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뭐 그럴 때에는 회생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B모드를 사용하면 되죠. 현재 연비는 리터당 20.6km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를 제외하면 어떤 드라이브 모드를 사용하더라도 그냥 대충 다녔을 때 아르카나 이테크의 연비는 19km에서 20km 정도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거는 18인치 기준이고요. 기본 트림을 구매하시면 17인치 휠이 달리거든요. 보통의 친환경 차량들은 휠 크기가 작아질수록 전비도 좋아지고 연비도 좋아지고 주행 가는 거리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드레스업 효과가 좋기도 하지만 친환경 차량을 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비 절감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17인치가 달려있는 기본 트림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르노 아르카나 이테크를 4일 동안 데일리카로 출퇴근을 하면서 타고 다녔는데요.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사실 연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기름 테크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거의 기름을 안 먹다 보니까 야, 이거 주유소 갈 일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내가 거주하는 곳 근처나 아니면 내가 가는 곳 근처에 주유소가 없다 이러신 분들도 상당히 편리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9 XM3 이테크 때도 연비 효율이 좋았지만 몇 년 만에 다시금 이 아르카나 이테크를 타보니까 가격에 비례해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차량이지 않을까 싶어요. MBH를 제외하면. 그래서 계속 출퇴근하면서 카메라를 켜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뭔가 좀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지 않아요? 아니면은 어쩔 수 없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더위 먹지 않게 물, 수분 섭취 많이 하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